지금까지는 남북 군사력 경쟁만 해왔는데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력을 한 축을 좀 만든다. 정책 전략적으로 이 무기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존재 가치가 있음으로써 우리를 업수여기지 않고 아주 주요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필리조 선수에서 네. 원장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시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성능 품질은 최고의 한국조 선수에 다가오지 않을까. 중일 간의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죠. 데릴 커들 미 해군 총장은 엊그제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국 원자력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합사령관은 그 동북아 지도를 거꾸로 놓고서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이 전략적 군사력의 그 핵심이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신 중요한 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 역임하시고 지금 그 핵추진 잠수함이나 모든 일이 되는 시초를 마련해 주신 분인데 요즘 언론에 보도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 소식을 보면서 느낀 것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축적성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장본인으로서 이건 역사적 사실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게요. 전장을 통째로 바꾸는 비가시성, 비가시성 전력, 존재 자체가 억제력인, 이 잠수함.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정말 어깨 으쓱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의의,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의의는 우리의 그 국방 안보 태세가 완전히 이 다른 양상으로 구축된다 이렇게 해서 동북아 변방의 그 반도 국가에서 이제는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의 나라로 전환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남북 군사력 경쟁만 해왔는데 이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력을 한 축을 좀 만든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군사 전술 작전적으로 볼 때는 작전 전술 그 운용의 잠수함에서 이제는 국가 정책 아니면 전략적 운용 개념으로 잠수함에 운용되는 큰 전환기를 만들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한국 우리 국방 그리고 안보 전략적인 함의가 아주 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번 들어가면 이론적으로는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원자로 연료봉은 잠수함 건조에서부터 잠수함 퇴역할 때까지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라든지 장병들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비들의 그 수리 보수를 위해서 올라오지 원자로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원자로는 20% 미만의 SMR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 10년 이내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연료병이 전망합니다. 통상 한 10년 정도는 갑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세계 정상의 국가들과 이제 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하실 때 많은 일을, 지금의 결과가 오기 위해서 많은 일을 추석을 깔아주셨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는 우리가 그 비익 사업이라고 해서 한 1년, 2년 동안에 결정된 적은 없고 최소한 한 30년의 역사를 쭉 해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은 80년, 90년대에 그 잠수정을 운용하고 잠수함 도입 계획을 그때부터 구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91년부터 2001년까지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장보고급 9척을 구매한 동시에 잠수함 설계 기술을 우리가 해군에서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7년 정도에는 장보급에 이어서 손원일급 잠수함 9척, 1200톤급을 건조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2017년부터 2024년 최근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 그러니까 7척을 하는데 이거는 3,000톤급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손원일급 잠수함보다 2배 이상 큰 잠수함이고 2025년 금년도에 최근에 장영실급 잠수함 3척을 진수시켰는데 이것은 안창호함급보다도 600톤이 통 3,600톤급 잠수함입니다. 네. 이것도 3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가야 될 잠수함 사업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계기에 놓여 있는데 올해 에이펙에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때 그것이 비로소 중요 이슈가 되어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알게 되고 전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990년 무렵에 림팩 훈련을 하는데 한국 해군이 소나로 그 밑에 미군의 잠수함을 적으로 간주된 잠수함을 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치하려고 하는데 없어. 샥 없어져 버린 거야.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이 기적 같은 능력을 그때 아주 절감을 하고 우리는 꿈을 키웠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지금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90% 이상의 원자봉을 심기 때문에 한 30년 함체가 퇴역할 때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속도도 완ton급 수중에서 30나트 이상으로 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잠수함이고 전략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우리 주변국이라든지 우리 안보를 위해서 SMR을 쓰면서 일정 작전 기간 동안에는 노출되지 않는 그런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한 잠수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SMR을 채택한 원잠이 전력화되면 그 속도는 그래도 한 30노트 나오나요? 30나트까지 내려면은 SMR을 좀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수중에서는 속도가 빠를 이유는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 수심을 깊게 내려가게 되면은 탐지가 안 되거든요. 공기 이 대기권 쪽에서는 전파가 직선으로 날아가지만은 수중에서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온도차가 심하게 되면은 음파라는 것은 전부 다 굴절되기 때문에 일정 수십 미터로 내려가게 되면은 잠수함을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림팩 훈련에서도 자기들이 피 탐는 걸 확인되니까 고속으로 침강을 더 낮게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잠수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면 동해 서해 가서 북한 해역에서 숨어 있으면 그야말로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런 작전을 한다는 것은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 잠수함이 충분하고요. 그런가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전략적으로 이 무기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존재 가치가 있음으로써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고 아주 주요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네. 보유국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이게 안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아주 어마어마한 억제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면서 이 군 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몰랐거든요. 원자력 잠수함 이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튼튼한 안보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제 뭐 미국이랑 또 말이 많잖아요. 뭐 건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연대별로 한 10년 주기면서 그렇죠. 이렇게 잠수함 예, 발전 80년 관계를 예. 겪어왔는데 2002년 도부터는 제가 해군 전력건설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조함단장 시절인데 그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계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이 들어올 때는 잠수함 도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설계 기술이 더 중요하다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2003년도에는 조함단장을 마치고 해군 기획관리 참모부장을 할 때 네.
국방부에서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더 큰 잠수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숀 코너리가 주연했던 붉은 10월 그 영화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저런 걸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국민적 여론과 군부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362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 밑에서 있었는데 한 5, 6개월 검토를 해보니까 유치원생한테 지게를 지게끔 한다거나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가 SMR을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그 전문 기술자라는 핵과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좀 시켰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한 2조로 할까요? 한 4년, 5년 걸릴까요? 구체적인 검토 없이 추측성 얘기를 하길래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362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도 차츰 올라가야만 될 사안이다 해서 설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 사업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때 구상을 했죠. 그때 그 362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처음에 네. 기획할 때 그 원대한 꿈이 원전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붉은 10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의욕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여건과 우리 기술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설계 기술도 없고 건조 기술도 없고 운영 기술도 없고, 그래서 차츰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도선 안창호업 이제 장영실급, 즉 3,000톤급, 3,600톤급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원전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실력과 경험을 쌓았죠. 그렇지. 이제는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단계별로,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그 영관 시절에는 이제 주로 작전 분야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고인 되셔서는 이제 조함 등 이제 전략적인 군사력 건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해군 계획관리 참모부장 또 해군 참모총장, 총장, 뭐 장관 이렇게 이제 쭉 거치면서 꾸준히 이런 전력에 관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조함단장 할 때 이지스 함도 건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도 마라도 함도 건조를 했고, 고속정도 많이 건조했고 했지만, 그건 수상함들이지, P3 사업도 제가 신청을 해서 대잠 능력을 발전시켰었는데, 제 임무는 국가에서 보직을 이렇게 보임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했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계기마다 그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노하우를 합참 시험평가 부장이나 조함단장 이런 것을 경험을 하니까 해군 참모총장 때에는 이제는 민관군이 합쳐서 국가적으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건 기술 도입을 미국이나 외국에서 사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수함 할 때 손원일급까지는 2층짜리 잠수함, 그다음에 안창호, 장영실급은 3층짜리 잠수함, 더 나가서 이제 SMR을 탑재하고 잠대지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는 4층짜리 잠수함을 더 높고 더 길게, 그래서 최소한도 4,500톤급은 돼야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다 예상하고, 현대조선과 대우조선 설계 팀과 우리 조함단 장교들을 부산에다가 중간 지역에다가 특별 설계 팀을 편성해가지고 아주 제한구역에다가 비밀로 이렇게 설계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3,000톤, 3,600톤까지 다 됐고, 원전 설계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기본 설계, 개념 설계, 상사 설계, 건조가 되어야 되는데, 개념 설계나 기본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고, 이제는 이제 상사 설계에서 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그동안 이제 장보고급, 선원이람, 안창호급 이렇게 쭉 장영실급 이렇게 이제 진척이 되어 오면서 길이도 길게 하고 높이도 높이고, 그래 이제 배수 톤수가 계속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능력은 조함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본적 기계적인 기술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용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은 상용으로 쓰고, 예를 들면 MT 엔진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살 수 없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국산화를 시켜왔죠. 그리고 또 SMR도 어디에서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군 같이 합해갖고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70 내지 80%는 국산화 장비로만 만들어서 완전 순수 국산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 발언이 자꾸 한국이 이제 전략 역할을 자꾸 강조하고 또 그 동북아에서 억제력을 행사해 줄 것을 바라고 그 이제 저 작전 반경도 크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한국이 알아서 짓고 뭐 크게 좀 기여하기를 그 아예 그냥 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 또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정책을 하니까 우리 해군이 준비해온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 즉 오커스라든가 쿼드 같은 것이 형성되는데 그런 데에서 한국이 대단히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을 만드는 것이죠.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MTCR을 해제하고 또 우리가 이제 타격 능력을 미사일로 확실히 갖추고 하는 것도 그 장관 재직 시절에 하셨던 일 아니에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니, 아예 하세요. 자랑하실 건 하셔야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 축복을 많이 문재인 해주시네. 정부에서 가장 우리 전력건설의 핵심적인 MTCR 문제를 푸는 것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봉을 구매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아, 언론에 보도 못할 것도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긴 한데. 이제 너무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설계했던 것보다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게 현실화되니까 그렇죠. 이제 현실화가 예. 됐지 않습니까? 예. MTCR 푸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션무 5, 6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님이 혹시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MTCR이 뭐지? 이게 우리 미사일 탄두의 중량을 제한하고 또 거리를 제한하는 이게 협정이 있었는데 이게 딱 너무 짧게 돼 있고 또 그 중량을 너무 적게 500km로 제한해 두다 보니 북한을 그 핵심적인 타격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장관이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길게. 해제시켰다는 제가 거죠. 예. 풀었다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얼마나 우리하고 동맹국의 미국 국방장관하고 심심한 토의를 하고 이해를 받아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MTCR 해제를 그렇죠.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 예. 때 그건 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셨을 때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료봉 구매 관련해서도 사전에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던 거 아닙니까? 그거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 문제였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구매도 할 수 있고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상용으로서 이런 검토도 했지만 동맹 관계인 미국을 이렇게 기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례 맞지 않는다 하는 정부 정책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 정식적으로 제의한 것이 성공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온 국민은 기억하기를 이번에 그 에이펙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통쾌하고 그렇죠. 기분 좋았어요. 예. 우리 국방력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그 동북아의 6.25 전쟁을 거친 아주 어려운 국가라고 인식했던 것을 완전히 선진국가이다. 국방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의 위상을 확보했다. 그럼요. 태평양상에 아주 중요한 국가로서 위상을 떨쳐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다들 이제 이번 에이펙의 성과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함 건조 절차를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찌 해서 가는 건가? 그냥 이거 진짜 그럼 바로 그냥 뚝딱 찍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 건조는 암만 빨리 하더라도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함 건조, 건조 확인, 운용 시험 이것까지 하려면 수상함도 최소한도 한 4, 5년 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첫 탑 만들 때는 그렇게 걸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배는 건조기간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는 상세 설계나 함 건조 단계까지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을 하고 SMR 즉 원자로는 육상에서 시험 기간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함정 탑재하는 그 기회까지도 이제 와 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변방의 동북아 변방의 뭐 주변국에서 세계 역사의 주류를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그 수상함이든 이 잠수함이든 세 척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세척은 한 척은 정비, 교육,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작전. 그래서 삼직제 개념이 맞죠. 그러니까 한 척을 작전에 투입한다는 거는 다른 두 척이 뒤에서 네. 다시 또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는 예. 교육 훈련하고 하나는 또 정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원자력 잠수함도 그렇게 되나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걸 강요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 정말, 네. 그다음에 그 승조원들도 완벽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맞아. 그 검증된 요원들만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굉장히 심하게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내척이라고 언론에 보도하던데 그 척수는 소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상황을 봐서 이렇게 우리 후배 해군 장교나 우리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일단 첫 배를 만드는 것. 그렇죠. 지금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시도하는 거죠. 처음으로 처음이죠. 시도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거니까요. 처음이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전 우선으로 언제나 기초가 제일 중요하듯이 제일 처음 첫 발을 내디딜 때 완벽하게 좀 안전하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뭐 별로 이렇게 어렵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어떤 한국 사람인데요. 우리가 세종대학 하면 이지스함을 제가 처음 단장 때 설계하고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 6척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세계에서 수상함으로서는 최고의 전투함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무게 있는 것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요. 이번에 성과가 너무 커서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굉장히 크게 와닿고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국방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왕 네. 이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진다면 예. 아니 뭐 저 호주도 우리한테 와서 지으라고 그러고 맞아요. 그 얘기 캐나다도 야 있잖아요. 땡겨서 예, 짓고 예. 그럼 이거 뭐 경제 유발 효과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산업적으로 볼 때는 중진국 수준에서 완전 선진 조선 강국으로 그러겠죠. 다시 거듭 태어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추석을 일을 많이 하셔서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 국방부 장관 하실 때 이런 일을 다 기초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 쭉 해오는 40년 동안에 중요한 계기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 보람은 있다. 너무 보람했으시죠.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슴이 커지고 기분이 좋긴 한데 이것도 가다가 무슨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장애물이 불쑥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걱정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 세계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만들게 되었거든요. 완전 선진국가, 기술적으로 최고의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조함 기술과 장교들, 그다음에 설계 사들의 그 능력을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중요한 장비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제 혹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등장하는데 뭐 미 의회가 뭐 시비를 건다든가 또 국제 무기 거래 규정 같은 거 뭐 개정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장애가 등장하라 이럴까봐 괜히 그런 우려를 국민들께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미국이 퍼센트의 짐을 다 짓는 데에는 너무
너무나 힘이 든데 한국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오히려 그렇지. 빨리 좀 도와주라 맞아요.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도 변덕 많은 트럼프 때문에 아니, 그러게 트럼프 말이에요. 대통령은 변덕이라는 표현은 조금 언론에서 너무 확대해서 그런데 네. 국가 이익과 민주주의, 자유세계를 위한 큰 결단을 하리라 저는 봅니다.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 당시 장관으로 있으실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죠. 아, 트럼프 대통령 악수도 하고 청와대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그 정상회담 그때 국방부 장관이셨던 악수할 것 같아서. 때 힘이 네. 제 손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래요? 그래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아니야.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보통은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여요. 그래도 상대가 될 것 같아서. 아니 보면은 네. 정상회담 하는데 트럼프의 길을 좀 제압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우리 대통령이. 예. 그리고 트럼프의 뭐 약간 뭐 그냥 저희들 하는 표현을 하면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당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고 혼자 필리조 선수에서 네. 원장을 만들어라 한번 했는데 네. 그런 것은 사업가로서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이지만은 엄밀히 검토하면은 예산과 기간과 기술을 검토할 때 한국에서 만드는 거에 3배 내지 4배 이상 경비와 그러니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네. 실무자들하고 회의할 때는 한국에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실무자들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완벽한 그걸 만들어냈을 때 오커스에서 하는 호주 잠수함, 캐나다에서 만드는 잠수함 이것들도 시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성능 품질은 최고의 한국조선소에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소위 팩트시트에 다 이제 명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장애로 작용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백지시트니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속상해 죽겠어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또 중요한 예. 역할을 해오시고 우리 건강하게 전략가 뒤에서 이렇게 국방 안보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조언도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도 든든합니다. 예. 오늘 그 중요한 말씀 정말 네. 들었습니다. 희망이 좋습니다. 저를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소 박사님과 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